이 중에서 오늘은 스웨덴이 가진 풍부한 자원 중에서 철, 목재로 만든 제품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수입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바로 앉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세사입니다. 스웨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를 텐데요. 복지, 이케아, H&M,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현지 물가, 스웨덴 좋은 물건, 날씨 등등 아주 다양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스웨덴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을 한 다음에 물건 하나를 콕 집어서 이거는 수입하기 전에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무역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스웨덴 이슈까지 흥미로운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웨덴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노르웨이랑 핀란드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담으로 핀란드가 원래는 스웨덴의 일부였는데 1789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패배하면서 핀란드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수도는 스톡홀름이고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약 4.5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GDP는 우리나라가 13위, 스웨덴이 24위로 통계청 정보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IMF 자료에 따른 2024년 1인당 GDP가 스웨덴은 56,894달러, 우리나라는 34,653달러로 확인이 돼서 1인당 GDP 차이가 우리나라 원화로 대략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은 북쪽이랑 남쪽이랑 기온차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수도 스톡홀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보면 여름이 보통 14에서 17도 정도고 겨울은 영하 1에서 4도 정도 된다고 해요. 여름은 선선하고 겨울도 너무 춥지 않은 딱 살기 좋은 날씨죠. 그래서 그런지 스웨덴 사람들은 보통 두세 개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웨덴 하면 바이킹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킹이 스웨덴의 락원 문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아래쪽이 뾰족한 술잔을 가득 채워서 한 모금씩 여러 명이 나누어서 마셨는데요. 먼저 마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실 술이 없고, 또 먼저 마시는 사람이 너무 조금 마시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술을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적정선을 지키는 락원 문화가 스웨덴의 중요한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스웨덴의 유명한 피카 문화가 있죠. 이거는 차랑 빵을 다 같이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우리로 묶이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위에 있어서 상하를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피카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말투나 표현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어떤 회의를 하면서 말투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이런 피카 문화는 스웨덴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반영이 된 건데요.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스웨덴의 문화가 이케아나 H&M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다른 유럽 국가 브랜드에는 컬러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그 브랜드만의 독특함이 있는데 이케아랑 H&M은 어디에든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많다는 거죠. 개개인의 어떤 개성보다는 어디에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또 다른 스웨덴 의류 브랜드 아크네에서도 그런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볼보의 한 가지 일화를 통해서도 스웨덴의 어떤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안전벨트를 채우면 배를 감싸는 띠가 있고 또 하나는 대각선으로 상체를 두르는 띠가 있죠. 예전에는 자동차의 허리 부분만 감싸는 띠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급정거를 하면 몸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다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벨트를 보완을 계속 했었는데요. 보완되어서 나온 게 X자 형태였는데 X자 형태로 하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어서 다시 가로끈 하나만 있는 안전벨트를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웨덴의 볼보가 지금의 형태와 같은 안전벨트를 최초로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특허를 전 세계 누구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거죠. 그럼 스웨덴 물가는 어떨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랑 차이가 날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스웨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다고 해요. 어쨌든 코트라 자료에 따른 스웨덴 물가를 보면 맥도날드 빅맥이 5.3달러 미화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4.1달러, 시내버스랑 지하철 기본 요금이 3.9달러, 택시 기본 요금은 75달러, 담배 한 갑이 7.5달러, 계란 10개가 3.9달러, 셔츠 드라이 클리닝비가 3.5달러, 이렇게 물가 수준이 낮지 않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생수 500ml 한 병을 사면 우리나라 돈 4,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스웨덴을 가시게 되면 물은 절대 사지 마시고 수돗물을 드세요. 스웨덴의 수돗물이 엄청 깨끗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1개월 이용료는 15달러라고 해요. 이 자료에서 최저임금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이 책에서 읽었던 어떤 흥미로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스웨덴 국세청에서 모든 국민의 연봉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스웨덴 국세청 슬로건이 연봉 협상에 사용하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스웨덴이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복지 혜택을 엄청나게 주는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에는요,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왜? 기업들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다뤘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스웨덴 상속세가 최고 70%에 달했었대요. 그러다가 1984년 제약회사 에스트라 설립자가 사망한 후에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요. 상속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었고 자식들이 세금을 내려고 상속받은 회사 주식을 대부분 매각을 했대요. 시장에 회사 주식이 엄청나게 풀린 거죠. 당연히 주가는 장대 음봉을 그렸겠죠. 결국 상속자들은 주식을 전부 매각했는데도 주가 폭락 때문에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된 동시에 회사도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이걸 본 스웨덴의 다른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나 죽고 내 새끼들이 나중에 내 재산 상속 받으면 애들도 거지되고 회사도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웨덴 기업들이 나라를 점점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스웨덴 이회의 만장일치로 증여세, 상속세가 폐지가 됐고, 그 후에 스웨덴을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돌아온 스웨덴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케아입니다. 이제 슬슬 무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코트라 자료로 보면 우리나라가 스웨덴에서 수입하는 많은 물건이 2023년 10월 기준으로 1위가 의약품이었고요. 2위가 자동차, 3위가 화물차, 그 외에는 합성수지, 선박용 엔진, 목재, 철강 제품 등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금속 가공품, 의약품, 섬유 제품이 있는데요. 앞서서 상속세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아스트라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잘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 회사고요. 또 삼림 자원이 풍부해서 목재류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이 디자인이나 품질 퀄리티를 좀 중요시하고 그 수준도 높은 만큼 목재로 만든 인테리어 용품도 괜찮은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플루토 디자인 2024년 카탈로그를 봤더니 금속으로 만든 캔들롤러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제품 라인이 더 다양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을 얇고 정교하게 가공한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스웨덴 북부지방에 철이랑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활용하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의류도 유명하지만 섬유로 만든 가구나 인테리어 제품, 그리고 기능성 섬유 제품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들도 스웨덴의 섬유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오늘은 스웨덴이 가진 풍부한 자원 중에서 철, 목재로 만든 제품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수입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바로 앉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CDON이라는 마켓플레이스로 이동을 할 거고요. 여기는 스포츠용품, 패션용품, 미디어, 전자제품 등등 이런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해요. 이 사이트 방문객이 연간 1억 명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죠.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웨덴어를 모르니까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 들여오면 되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티테이블이래요. 이런 가구류는 의자류 빼고는 거의 HS9403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구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HS 코드가 달라지거든요. 금속인지, 목재인지, 플라스틱인지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나무랑 철제가 섞여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건데요. 금속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금속 가구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다, 철제가 널따랗게 있어도 이 단단한 망고나무 상판이 없으면 이게 테이블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목재 가구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HS 코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다행인 거는 가구들이 0%, 관세율 0%가 적용되는 게 많다는 점이에요. 금속 가구든 목재 가구든 관세율이 같으면 수입할 때 HS 때문에 이슈가 생겨도 세금 차이에서 오는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일단 금속으로 만든 테이블의 HS 코드는 9403.20-9000이고요. 목재 테이블은 9403.60-9090입니다. 둘 다 FTA가 없어도 관세율이 0%예요. 제가 수입 시리즈 1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 관세랑 WTO 관세 둘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낮은 거 고르면 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금속 테이블이든 목재 테이블이든 WTO 관세가 0%니까 어쨌든 관세는 영원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9403-60-9090 목재 테이블 코드로 관세율표를 찍고 들어가서 먼저 볼게요.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돼요. 어느 코드로 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표시 방법은 현품, 그러니까 가구에, 그러니까 가구에 직접 부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무거운 가구 바닥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보기도 힘든데 그렇게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면 이거는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소비자가 이거를 살 때 스웨덴 가구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을 해야 되겠고요. 참고로 조립식 가구, 이케아 가구 같은 거죠. 그거는 보니까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래요. 고객들이 사가는 그 포장 박스에다가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런 조립식 가구는 견본품이랑 조립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꼭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네요. 이제 수입 요건을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봤더니 유아용 침대나 어린이용 2단 침대는 KC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우리는 아이들 침대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인증 필요 없구나 넘어가고요. 금속 가구 쪽 HS 코드로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관세율 0% 맞고 원산지 표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수입 요건 부분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이거는 HS 코드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는 사실 그 법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고요. 이래서 인증이 사실 또 복잡한 건데, 가구 중에서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의 서랍장이랑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공급자 적합성이라고 하는 KC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이제 해당이 되어서요. 안전요건은 충족이 된 건지 수입자가 확인을 하고 표시까지 한 다음에 수입 유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매트리스 할 때 이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세관해서 보지는 않고요. 전기 매트리스만 아니면 그냥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전기 매트리스만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스웨덴 이슈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스웨덴에 깽단이 판을 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12월 5일 BBC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었던 내용이고, 스웨덴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시내에서 깽단들이 총 쏘고 다니면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아이들한테 비싼 옷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러면서 깽단으로 열심히 리크루트, 영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스웨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스웨덴은 복지가 좋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복지의 천국, 이런 표현을 스웨덴 정부는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해요, 옛날부터.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듣고 난민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은 공동체 문화가 있잖아요.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고, 또 스웨덴은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지원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많이 흡수가 됐고, 떠돌던 사람들이 스웨덴에 정착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제 언제 난리가 나서 당장 짐을 꾸려야 하나 이런 걱정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난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스웨덴이었고요. 자기는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근데 가만 보니까 기존에 다른 스웨덴 사람들이랑 자기는 생김새가 달라요. 그리고 생활 수준도 우리 집이 낮고, 그래서 차별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그러다가 과격해지는 거죠. 실제 어떤 이민자 2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스웨덴에서 태어났지만 스웨덴에 속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그저 사람들이 빈민가의 아이로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난민 2세들이 원래의 태생국가를 놓고 그 나라의 다툼을 스웨덴에서 계속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스웨덴이 개인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다 보니까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10대 아이들부터 7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상당히 현재 다양하다고 해요. 결국 현재 스웨덴은 유럽에서 2000년 이후에 총격 사건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스웨덴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우리나라처럼 어려워지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데, 스웨덴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웨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상품 한 가지에 대해서 수입 전 몇 가지 체크사항을 살펴봤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무역업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궁금한 다른 주제가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